집에서 8시에 나오면은 저는 밤에 10시에 도착을 하는 거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살면은 이러다 죽겠는데요. 산재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근로시간 유연을 하겠다는 건 산재가 발생했으면 좋겠다는 건지 아니면 발생하지 말라는 건지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저희 저번에 일주일 69시간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근데 노무사님, 정부에서 진짜 일주일 69시간에 대한 근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3월 6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저도 봤는데 엄청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사실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개편 방안 중에서도 엄청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쭉 보면서 제일 위화감이 들었던 게 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정부에서 일단은 우리나라의 연장근로 산정 방식은 획일적이고 경직적이다. 그래서 주평균 혹은 총량 준수 방식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 이런 거죠. 네, 글로벌 스탠다드 딱 들으면 되게 좋은 말 같지 않나요? 막 선진국에 한 발자국 다가가는 것 같고 우리도 정부가 예시로 들은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죠. 어떤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에서 예를 든 프랑스의 경우에는 일주 법정 근로 시간이 35시간입니다. 여기서 연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총 시간이 220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별도로 법에서 정하지 않으면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 일주 근로시간도 48시간, 이 경우 연속하는 12주를 평균했을 때는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아니, 법정 근로 시간의 총량 자체가 우리나라랑 너무 비교가 되는데요? 네, 맞아요. 애초에 근로시간이 적고 1일, 일주에 대한 근로시간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사실 연간 총량을 정해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장 근로를 최대로 하면 주 52시간이니까 좀 비교가 되지 않나요? 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에 근로시간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면서 1일 10시간까지만 연장 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긴 한데 6개월이나 24주의 조정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8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점은 독일은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나라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되나요? 1915시간으로 OECD 5위고요. 참고로 OECD 평균은 1716시간입니다. 확실히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면 정부에서 말하는 것과는 굉장한 어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스탠다드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목적이라고 한다면 단기간 과로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건강권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거 저희가 저번에 말한 부분이기도 한데 일주일 69시간을 근무를 한다는 거를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봤어요. 네, 좋다. 네. 69시간이니까 일요일 빼고 6일로 나누면 하루에 11시간 30분을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일하면서 밥도 먹고 법정 휴게 시간도 가져야 되니까 회사에 12시간 30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도어 투 도어가 45분이 걸리는데 왕복하면 90분, 그러니까 14시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집에서 8시에 나오면은 저는 밤에 10시에 도착을 하는 거죠. 밥도 못 먹고. 근데 저는 이제 화장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일주일 내내 살면은 이러다 죽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한테 맡기시죠. 조만간 될 것 같아요. 사실 고용노동부에서는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일주 64시간의 상한에 이런 3중의 건강보호장치를 주겠다고 하는데요. 산재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근로시간 유연을 하겠다는 건 산재가 발생했으면 좋겠다는 건지 아니면 발생하지 말라는 건지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 이것도 좀 할 말이 있어요. 이건 취지가 미래의 장기간의 휴가, 안식월, 뭐 생활 경험 이런 걸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제도인데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공공기관이나 뭐 공무원,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본인 업무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맡기고 장기간 휴가를 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회사에 남으면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사실 뭐 회사의 직원은 20-30명 정도다. 과연 근로시간 저축 계좌로 장기간 휴가를 간다고 하면은 가능할까요? 그냥 저 갔다 와도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정말 도입이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도 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뭐 현실적인 좀 보완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비판 여론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3월 14일에 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이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됐어요. 네, 이건 좀 충분히 재검토가 필요한 게 최근에 이제 경비원분이 안타깝게 사망하시는 그런 사고도 있었죠.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로 간다라고 하면 생산성 향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쪽으로 조금 더 고민했으면 저로서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요. 오늘은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